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한반도와 국제관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군이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WMD,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위협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신형 미사일 개발은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때 한국군이 개발 가능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800km까지 늘어나 현재에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선 인근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된 한국군은 시험 발사에 성공한 500km 탄도미사일을 내년 실전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개성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한 러시아 수산업체가 통일부 산하에 있는 남북협력지구 발전지원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이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통일부는 이 러시아 기업 외에도 현재까지 중국, 독일 등의 서너 개 회사가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작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지난 8일 통일부가 제안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에도 답하지 않고 있는 게 지난 2월 이후 정체 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의 분위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는 평입니다. 지난주 휴전선 일대에서 세 대의 무인기가 발견돼 언론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휘둘리기라도 하듯 국방부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자폭 기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시급히 대책 마련에 있다며 안보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전자 제어장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기술을 습득한다면은 얼마든지 자폭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겨우 2에서 3kg 정도의 TNT를 실을 수 있는 소형 무인기 라며 그 군사적 의미를 낮게 평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견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기가 그렇게 군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상당히 위협 정도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군의 책임론이 비등해진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 같은 청와대의 태도나 여론에 좌지우지되어 정작 안보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본격적인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을 방문한 헤이글 장관은 2017년까지 일본의 미사일 요격 항공모함인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해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수호할 것을 확고하게 약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개최된 회담에서는 영유권 문제는 물론 북한까지 거론하며 중국 국방부장 창원 취안과 정면 충돌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일 공조는 한층 강화된 한편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중 양국 간 갈등과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과연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